오랜 시간을 견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문장과 변치 않을 가치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상세계의 김규리입니다. 어릴 적이라면 누구든지 동화를 읽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동화가 어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각색되었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동화는 물론 이들이 주는 가치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환상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만큼이나 멀어졌던 걸작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따뜻하고 신비로운 환상세계로 떠나보실까요? 오늘의 환상세계가 만날 작품은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고아원에 살던 소녀 제루샤 에벗은 한 평의원으로부터 대학 진학까지의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정체모를 후견인은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엉뚱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제루샤는 노을에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를 기억해내고 그에게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게 된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주디라고 소개하고 꼬박꼬박 자신의 일상을 담은 편지를 이름조차 가명인 존 스미스 씨에게 보냅니다. 이 소설은 이 편지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디는 편지에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과 일상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답장 한 번 없는 후견인에게 서운함이 섞인 투정도 부려보고 사과도 하지요. 잊을만하면 그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드러냅니다. 어느 날 주디는 후견인의 배려로 방학에 농장에 갔다가 친구의 삼촌인 저비스를 만납니다. 한편으로는 친구의 소개로 친해진 매력적인 또래 청년 지미가 그녀를 캠프에 초대합니다. 주디는 신나서 여느 때처럼 허락을 구하는 편지를 띄우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답장은 없어도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던 후견인이 이번 방학에도 농장에 가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주디는 항의도 해보지만 그녀도 더 이상 아이가 아닌지라 곧 솔직하게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농장에서 저비스 씨와 함께 있었던 일을 써서 보냅니다. 능력을 발휘해 글을 쓰고 진보적인 사상을 배우고 다정한 신사 저비스와 친구들과 지내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주디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지요. 이때 진심으로 후견인이 졸업식에 참석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키다리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디는 실망한 한편 이제 완전히 그에게서 독립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디가 후견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쓰고 무슨 일인지 후견인도 많이 아픈 상태로 손수 답장을 보냅니다. 이에 안심한 주디는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요. 저비스가 그녀에게 청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 청혼을 거절했다는 것도요. 주디는 귀족인 그에게 자신의 출신과 배경이 후회가 될까봐 두려웠다고 사실은 저비스를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후견인은 주디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답장을 전하고 주디는 기뻐 들떠 그를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마침내 그녀는 벽난로 앞에서 열병에 비틀거리는 남자를 마주합니다. 주디의 키다리 아저씨, 그녀의 후견인은 바로 저비스였습니다. 그녀는 놀라고 행복해하다가 그동안 저비스의 행동들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게 되지요. 앞으로의 사랑을 약속하며 사랑스럽고 담담한 주디의 성장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작가 진 웹스터는 문학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출판사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의 조카였거든요.
웹스터는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사회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교도소와 소년원, 고아원 등을 찾아가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과 지식이 키다리 아저씨의 지필로 이어지게 되지요. 작품 속에서 고아인 주디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듯이 웹스터 본인도 고아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하네요. 키다리 아저씨는 여성 잡지에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1912년에 출간되었으니 약 1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왔군요. 이 소설이 재미난 이유는 독자가 편지를 보내는 쪽인 주디의 입장에서 읽느냐, 혹은 편지를 받는 쪽인 저비스 입장에서 읽느냐에 따라 감상이 새로워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디는 얼굴도 보지 못한 후견인에게 자신의 장점도 단점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키다리 아저씨에게 의지하면서도 그의 호의에 감사하며 홀로 서려고 했죠. 이런 여성에게 귀족이지만 털털한 성격을 지닌 저비스가 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디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녀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후견인인 저비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주비를 향한 한 남자의 심경 변화를 엿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설마 하면서 읽혔던 문장들이 다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는 주디를 통해 당시의 관습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운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하려는 모습,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출신으로 인한 열등감 혹은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재능을 연마해 작가로서의 꿈을 펼치는 모습 등등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는 결코 길지 않은 글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와 사랑스러움이 더해지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넉넉한 어느 오후에 키다리 아저씨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환상세계 어떠셨나요? 몽글몽글하고 순수한 키다리 아저씨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온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어디선가 주디같이 사랑스럽고 당찬 소녀가 살아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녀에게 쩔쩔매고 있는 저비스도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주디처럼, 그리고 연민을 넘어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녀를 사랑한 저비스처럼 우리도 긍정적으로 살면서 곁에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상 제작의 이준영, 진행의 김규리, 기술의 박자윤이었습니다. 다음 환상세계에서 만나요. Don't know